안녕하십니까. 식량닷컴 김규태입니다. 15번째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먹거리정책연구소 이두열 소장님을 모시고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고등학교 석식을 공약하면서 당선된 성남 분당을 김은혜 당선자의 고등학교 석식 의무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토론합니다. 김은혜 후보는 대통령 홍보수석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었다며 온 국민을 상대로 막무가내식 홍보를 진행해온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김은혜 당선자는 공약을 지킬 것인지 먹거리정책연구소 이두열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두열입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당선자가 현재 점심 식사만 직영으로 운영되던 학교 급식을 고등학교의 경우 석식까지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공약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선거 열리기 4일 전인 4월 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고등학교 고품질 직영급식 석식까지 의무화라는 내용을 게시했는데요. 고등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석식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에 마음이 설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일단 두 번째로 놓고 그 고등학교 학부모라면은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찬성하지 않을까요? 네, 설레죠. 예. 이제 뭐 더 따져보면 이제 문제는 뭐 예산과 인력 그리고 이제 이걸 뭐 진행하는 뭐 법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 네. 예. 어쨌든 뭐 국회의원 후보가 뭐 공약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뭐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안 그래도 경실련에서도 공약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며 각 정당 후보들이 내놓은 개발 공약 2239개 가운데 64%가 실현하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은혜 당선자는 지난 2022년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경기도 내 모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전면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도 있고, 아울러 이제 경기도 쌀과 과일로 구성된 100% 건강식단을 집으로 배달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고품질 직영급식을 석식, 그러니까 저녁 식사까지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공약 내용에 대해 두 가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대상인데요. 보도자료 받은 것을 기재했을 경인신문의 4월 6일자 11시 22분 기사는 공립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40분 후에 김은혜 국회의원 후보가 올린 페이스북에는 이 공립을 뺀 고등학교로 지원 대상자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성남 지역에 제가 바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큰 내용입니다. 그 지원 대상이 공립만이냐 모든 고등학교이냐는 학생 수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성남 지역의 공립고등학교는 21개교 1만 4천여 명인데요. 여기에 사립고등학교를 포함하면 총 36개교 2만 5천여 명으로 더블이 되는 거네요. 두 네, 배가. 더블이 됩니다. 지원 대상에 사립고등학교가 추가될 경우 1만 1천여 명이 늘어나므로 공립고등학교냐 그냥 고등학교 전체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이 정말 공약인지를 이제 김은혜 당선자께서는 궁금하신 이제 성남 시민들께 알려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두열 소장님은 이게 고등학교 이제 급식의 이제 대상자가 이제 두 배로 늘어나니까 이제 사립까지 이제 포함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공립을 이렇게 뺀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뭐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반대. 공립을 뺐다는 거는 사립도 포함된 거니까 전체 고등학교니까. 그러니까. 네, 더 늘어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립이라는 거를 빼면 이제 사립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네, 포함됐다는 거는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줄이려고 이게 두 배로 한 게 아니- 내가 그렇게 네, 줄인다 그랬어요. 네, 네. 어쨌든 이 급식 대상자들이 뭐 14,000명에서 2만 얼마로 이제 두 배로 늘어나니까 늘어나게 되는데 음, 그 공립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건지 사립도 포함돼서 전체 늘어나지만 그건지 사실 두 개의 이제 이 웹자보가 나온 거잖아요. 어떤 건지를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처음에 이제 공립 고등학교로 이제 그 웹자보를 한정했던 거죠. 냈다가 네. 웹자보를 만들었다가 이제 웹자보에 이제 공립자를 뺀 건 그 이제 급식 대상자가 사립까지 늘려서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겨냥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렇게 네네. 추측을 하는 거죠. 네네. 사립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반발했었겠죠. 음, 만약 공립으로만 한계를 지었다면. 뭐 그랬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 예. 예. 첫 번째 설명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약의 여부입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당시 후보의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회의원 당선인 공약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선거 공보물이 총 11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보물에는 급식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왜 급식에 대한 내용이 그 안 들어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그 확인은 안 해보셨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여부를 이게 정말 선거 공약은 맞는 건지를 제가 좀 이제 이 선거와 관련된 법률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에는 게시를 했는데 막상 선거 공보물에는 빠진 공약이 공약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그거는 이제 좀 이제 당사자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그러면 이제 김은혜 국회의원 당선자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공약 내용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 학교 석식을 위탁 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고 기재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네. 예.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등학교예요, 그죠? 네네네. 네. 고등학교 중에서 이제 학교 석식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왜 그러지 했을 때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에 점심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보니 조식이나 석식의 경우 위탁업체로부터 현재 공급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다 보니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이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아울러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침에 따르면 석식 등으로 인한 연장 근로는 종업 시각인 이제 17시 30분 이후부터는 가능하다고 하였으니 지금의 조리 인력으로 연장 근로를 통하여 석식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제 지침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석식도 학교급식인 거네요. 연장을 네. 하면. 그런데 이제 아까 학교 시행령에서는 이제 원칙은 중식만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칙은 중식만인데 연장 근로. 연장 근로 시간을 연장을 하면 그 학교급식 안으로 들어온다. 고등학교 석식 문제는요. 근데 이제 되게 복잡해요. 그 학교급식법에 이제 점심시간 수업일의 점심시간이라고 한정된 것도 이제 원칙적으로 있지만 또 그 석식을 준비하려면 위생적으로 그러니까 점심 중식이 끝나야 그다음에 석식 준비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그 위생적으로 처리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절대 시간이 안 중식이 나와요.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중식이 끝나는 시간이 아이들 먹는 시간은 1시 반 정도까지고요. 그때부터 막 정신없이 그 처리를 한다고 해도
3, 4시가 되거든요. 어. 근데 5시부터 아이들이 또 먹기 시작하면 1시간 동안 석식은 물리적으로 5시에 시간이 먹어요? 안 돼요. 예, 보통 그 5시. 5시에 먹기 시작하고 6시부터인가 뭐 애들 야간 자율 학습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고등학교 그 모니터링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아니라 컨설팅이구나. 컨설팅을 갔었는데 절대 시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석식을 그 직영에서 계속 하는 학교였는데 석식 식단이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인 파악할 겸 위생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가서 현장을 봤거든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와요. 조리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원래는 이제 그 하고서 쉬어야 되거든요. 근로기준법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4시간 하고 30분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쉴 시간도 없이 석식을 돌아서서 바로 준비를 해도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간에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 점심을 준비했던 팀이 또 그걸 그대로 준비하는 한다면,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절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공식품인 거예요. 냉동식품. 그냥 튀겨주는 거, 그냥 구워주는 거, 데워주는 거. 그렇게 되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석식은 희망자들만 먹어요.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급식 인원수가 픽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희망자들만 먹고 그다음에 그 고등학생들이잖아요. 희망 안 하고 또 와서 도식을 하는 녀석들도 많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사실은 추암고도인가? 바깥에서 그럼 희망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집에 부모님한테는 석식한다고 돈을 가져다가 삥땅을 하고 밥을 안 먹고 있다가 이제 눈치 봐가지고 이제 밥은 늘 남으니까. 옛날에 그 서울의 그 추암고 사태인가 맞죠? 그런 거 추암고. 있었어요. 예, 그런 사건이 추암고가 있었어요. 그거였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추암고 사건 때인가 그래서 이제 뭐 전자 무슨 뭐 이렇게 체크하는 거. 체크하고서 밥 먹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 밥 먹는 걸 가지고 또 아이들 상처 주는데 그런 거 한다고 또 뭐라고 됐어.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뭐 교장인가 뭐 그 네, 뭐 맞아요. 누가 이제 사과도 하고 나중에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사실은 급식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그 도식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도식자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예, 학생들한테. 예. 뭐지? 뭐 무의도시. 뭐죠? 어쨌든 무전치식. 무전식. 예.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딱 맞게 해야지 되는데 데워서 주는 정도는 가능할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급식의 우리가 질도 문제가 생각하는 되고요. 학교 급식의 직영 급식의 의미는 좀 예. 질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그 급식 인원수가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그 단체 급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매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김은혜 후보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석식 문제를 개선하겠다. 네, 또 나라에서 재정으로 지원해 주니까 아까 삥땅 칠 수가 없겠네요. 김은혜 후보가 이야기하는 맥락에 지금 정명욱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어찌됐건 학부모들은 내 아이의 끼니가 해결되길 원하는 거고 학교 급식실 안에 그런 뭐 근로 여건이나 뭐 여건은 고려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근데 뭐 그 공약을 이렇게 만드는 뭐 과정에서 학부모들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걸 운영하는 뭐 영양교사들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영양 선생님 아니 그런 얘기도 안 듣고 공약이 혹시 나올 수 있나요? 김은혜 후보님하고 영양 선생님 논의하신 분 있으면 좀 아니, 제보 좀 부탁합니다. 정명욱 선생님이 좀 하신 말씀이 있으신 거 같아요. 네, 영양 선생님들은 그 깜짝 놀랐죠. 얘기를 그 소통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뒤늦게 이제 이분이 의원 그 당선이 되고 당선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 공약이 어떻게 해서 생산된 건지를 좀 따져보자고 해서 그 면담 요청도 한다는 얘기가 성남에 들립니다. 있는 영양교사들이 네네네. 그러면 얘기를 안 하고 나온 공약이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꼭지가 되게 인기가 있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상급식이 뭐 포퓰리즘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막 던진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성남 지역 영양 선생님들 어떤 의견이신지 좀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짐작은 가는데 일단 뭐 저는 뭐 표현은 좀 유보하겠습니다. 차차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 아이가 학교에서 세 끼를 다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필이면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급식실 공사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밖에서 들어오는 밥을 점심까지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스럽게 저녁이랑 아침도 그 학교 급식 체계 밖에서 이제 들어오는 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걔는 제대로 돈 주고 사 먹고 있는 거예요? 제 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유상급식, 유상석식을 하고 있는 유상 건데. 조식, 석식 다 하고 있는 건데 도식은 안 하는 거네. 정말 아들이 식탐이 그렇게까지 심했나 싶을 정도로 주말에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집에 오면 정말 애절하게 밥을 먹어요.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집밥이 네 이게 엄마 너무 심했어 그런 날도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나오는데 그랬더니 엄마 동그랑땡이 안 익은 걸 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 집에서 잘 진짜 먹이려고도 하지 않는 재료 그러니까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집에서 냉동 동그랑땡 사 먹이고 그런 건 잘 안 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식 위해서 어쨌든 목숨을 거는 게 부모인데 예, 근데 그래서 애들 교육시키려고 예, 보내는 근데 거 아니야. 그렇게 키웠는데 안 익은 동그랑땡을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석식을 석식을 아니요. 조식 석식 조식 그러니까 석식 위탁급식을 예, 그러니까 지금 점심까지 위탁급식이 들어오니까 그 점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럼 그 학교는 뭐 다 위탁이네요. 그러면. 현재는 새끼 모두 공사 중이라서 공사 중이라서. 그래서 지금 같은 재단의 중학교는 자체 급식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럽다고. 예. 근데 예. 그래서 그 김은혜 당선인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위탁 업체의 질은 직영 업체보다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학부모들을 만났다는 얘기네. 네, 의견 잘 알고 있다. 이게 내용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기는 해요. 그 내용조차도 사실 그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조차도 몰라서 아예 수면 위로 올리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학교에서 자체급식을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 기숙사 있는 학교에서는 말이 되게 많아요. 특히 아침 정말 제가 저희 아이가 사진 찍어서 보낸 거 보고 한 번은 기함을 했는데 그 파는 꿀호떡에다가 우유랑 시리얼 줬더라고요. 근데 금액은 만만치 않은 금액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아니 그 호떡 아니 꿀호떡 몇 개? 꿀호떡 미니 꿀호떡 5개 들어있는 거 한 봉지, 음료 그러니까 우유 비슷한 거 하나, 거기에 시리얼 먹고 싶은 사람들 먹어라 뭐 이런 거. 그러면은 그거를 마트 가서 우리가 사면은 얼마 정도 들어요? 제가 그때 계산을 해봤는데 시리얼은 뭐 그 소분해서 먹기 나름이긴 한데. 소분하면 정말 네, 몇 근데 백원도 안 제가 3,000원이 안 들어가겠다고 그 아르바이트 저 시켜달라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위탁급식이 아이들이 위탁급식 중에 사이에 점심이 그나마 직영급식이 있었기 때문에 점심 때 잘 먹으면 돼 엄마라고 위로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던 애가 점심마저도 위탁급식이 되니까 정말 주말에 집에 와가지고 세상 먹을 걸 다 먹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밥을 먹고 가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안 좋은 식습관이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가 바뀌니까
정말 엄마 입장에선 진짜 심란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직영보다는 위탁해서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딱 어려운 게 이제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위탁은 이제 직영은 이제 인건비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우선 좀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질을 낮춰야지 그 위탁업체는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어쨌든 그 현실적으로 보면 직영급식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네. 그러면 그거는 뭐 아니 지금 뭐 최근 사례를 들어보니까 최근 김포시에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참 이게 아니, 어이가 없는데요. 위탁 직영은요, 이게 예산의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직영은 이윤이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민간 업자들은 사업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뭐 악덕 사업주고 뭐 그렇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뭐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플러스 이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국가에서 또는 공립 지방 정부에서 직영하는 데는 뭐 인건비도 얘기하셨지만 인건비는 다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윤 부분이 예, 빠진 거. 질적으로 담보가 되는 거고 옛날에 그래서 인천에 뭐 모 의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위탁 업자들과 함께 이제 학교급식을 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회 토론회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가서 위탁을 밀어낸 그 논리가 이거였어요. 예산의 구조라서 위탁업자들이 아무리 양심껏 잘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도 이제 직영을 다 이제 저기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석식을 하려면 그 뭐 4시 반까지 하고 1시간 붕 뜬 쉬고. 상태에서 7시 반에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조리 시간을 생각을 못 하신 거고 아까 제가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냥 그대로 연장 근로를 한다 그러면 주 52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도 위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뭐 교대 근무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건 그 인력이 뭐 2배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뭐 1배 반 뭐 이런 식으로 또 인력이 펑 뛰는 거죠. 근데 인건비가 추가가 되는 거는 뭐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뭘 만들더라도 만들어내지. 네. 그러니까 김은혜 당선자께서는 그 인건비까지 기획재정부에 이제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했던 거죠. 어쨌든 뭐 그 예산 문제로 해서 그 저기 뭐 인천 지역에서 그 저 위탁급식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막아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 이번에 이제 영리 업체한테 그 이제 그 급식 업무 자체를 다 이제 위탁하려고 좀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그 김포시 분들이 좀 이 얘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방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 지역 고등학교의 급식 위탁 과업 지시서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주 40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 조리 인력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이제 일주일에 12시간만 이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조리 시간은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계속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또 김은혜 당선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위탁업체 선정 과정을 학부모님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위탁업체 선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탁업체 선정은 대부분 이제 그 나라장터 아니면 뭐 EAT 하지 않나요? 뭐. 급식 소위원회들이 보통 업체까지 방문해서 위생 관리까지 위생 점검까지 하고 그리고 최종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찰에 의해서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이제 응찰을 한 업체가 있으면 그걸 1차 서류 검사하고 2차로 이제 최종 심사를 학부모님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그러고서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결정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라장터에서 한다는 거는 계약만 나라장터로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계약은 계약만. 전자계약을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알고 있는데 마치 이 글로 봤을 때는 불투명하게 지금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 것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걸로 자칫 오해할 수.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네, 그렇게 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리사 수당 문제 등 석식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체의 예산 협의를 경기교육청 임태희 교육감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만난 것은 기사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보도자료에는 이제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구 을 예비후보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늘봄학교와 분당 내 기업형 특목 자사고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2월 26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교육감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늘봄학교의 커리큘럼에 원어민 교사 등이 참여하는 영어 수업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늘봄학교는 급식을 포함해 방학 중에도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교육 정책을 건의했다. 이렇게 기사는 봤는데요. 기사에서 고등학교 석식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요. 방학 중 급식에 대한 건의를 했다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당선된 다음부터 하려고 그랬던. 아니 그다음- 언제 한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 한동훈 그 위원장이 그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이제 서울로 네. 이제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네. 이제 시기는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김은혜 당선자께서 이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서 이제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하겠죠. 네, 예, 석식을 직영으로 하려면 연장 근로 아까 말씀했었던 이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17시 30분부터 뭐 주 52시간 했을 경우 2시간 40분인 8시 10분까지는 모든 급식의 뒷처리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그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아까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 네, 네. 예, 예산도 문제인데 근데 이제 아까 조리사 수당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다 그 복무 규정에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준으로 그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주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초등이나 이런 그 석식이 없는 그 일반 학교의 조리 실무사를 뽑는 것도 지금 결혼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원하는 사람이 지원자가 없어서. 근데 이제 뭐 저녁 때 연장 근무하는 것까지 하면 뭐 급여는 조금 올라갈 수 있어도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요새 특히나 뭐 워라벨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싫다, 이렇게 휴식을 다오 막 이런 분위기인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근본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석식에 대한 반대론자인데요. 곧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인가 거기다가 고교생이여 석식을 반대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쓴 적이 있어요. 밥은 집에 가서 제대로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였는데 밥을 먹는 행위가 그냥 배고픔을 때우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누구와 나누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족과 함께 식사를 뭐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학교에 묶여 있다가 저녁도 해결하고 밤 10시 11시에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이 이게 정상인지 한번 사회적으로 좀 진단을 하고 그럼 해결해야 될 선생님 필요가 있을 것 말씀대로 그 저녁은 그러면 집에 가서 먹는다고 치면 네. 그 야간 자율 학습도 폐지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아이들한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안 해요. 그럼 야간 강제학습이라고 해요.
야간 예, 강제 강제 학습. 강제 학습? 그럼요. 자율이 아니라. 예, 담임 아.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얘네들이 아, 뭐 그런 용어가 공식적으로 있어요. 아니 애들 사이에서 아, 그 애들 은어죠, 사이에서. 은어. 그래서 그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학원증을 보여주고 담임 선생님한테 막 애걸복걸을 하고 이래야지만이 시간을 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자율인데 예, 그냥 엎어져서 자는 거죠.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남아 있으라고 하니까. 예. 농장장님 저기 선생님이 반대론자라고 했으니까 저는 찬성론자로 하겠습니다. 김은혜 당선자님 파이팅 힘내서 하십시오. 네, 계속 설명드리겠는데요. 다음은 이제 교육청이 제기하는 예산 부족 문제는 기재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함께하는 김은혜 후보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교육청은 당연히 예산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요. 이를 김은혜 당선자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뭐 그 기사에만 안 나왔지 김태희 교육감 만나서 얘기를 했나 보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네. 기재부하고 당정 협의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기재부에게 얼마의 예산을 요구해야 될지 계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성남 지역 학교 급식 일부 위탁 공고문을 보면 석식 급식 일수는 179일, 석식 단가는 6,000원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뭐 이거는 학교마다 틀리니까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좀 계산을 편하게 석식에 소요되는 단가가 6,000원이라고 한다면 성남 지역 고등학생 24,907명에게 저녁 식사를 직영으로 제공하는 데 드는 예산은 총 267억 5,011만 8천원으로 추정됩니다. 성남시의 전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340억 정도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 현재 시의 예산 분담액이 이제 뭐 국비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전체 이제 석식을 의무화하는데 이제 268억 정도가 필요한 근데 거죠. 이제 그 7억 5천만 원도 이것도 이제 다 뭐 성남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또 이렇게 편성하게 될 건가요? 지금 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만 봤을 때는 기재부한테 이제 요청을 하겠다는 거죠. 다 그러면은 네, 지금 성남시의 의견은 전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게 다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등학교 급식이 그러면 무상급식보다도 더 지금 무상급식은 지금 중앙정부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막 그 학교급식법 개정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로 보면 김은혜 후보가 완전히 급식 혁명가네. 정부 여당과 함께하는 김은혜 후보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예, 궁금한 게 성남이 그 지금 지역급식 지역 아닌가요? 여기가 광역급식을 하고 있나요? 기초 단위로 하고 있죠. 지금 그 사무장님 말이 네. 성남은 이제 농협에 위탁한 네.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의 광역급식 체계를 이렇게 공급받지 않고 성남 지역의 그 센터에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네. 경기도 체계, 광역 체계를 따르지 않고 지역 체계를 따르는 네. 건데 그러면 그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차액 지원이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기재부 돈으로 그런 것들을 그 지역을 위해서만 나라에서 그런 돈들을 다 마련하고 성남만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의 급식의 돈의 흐름을 보면 이게 광역급식 아래에서는 뭐 기재부에서 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는 철저하게 그 지역에서 차액급식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기재부가 성남만 예뻐하고서 돈을 따로 넣어줄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 뭐 석식은 이제 위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재정은 그 누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 100% 수익자 학부모 100% 부담으로. 부담을 이제 직영화하면은 이제 공공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성남만. 이제. 이야, 아니 기재부에서 그래 성남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선례만 만들면 네. 그 성남에서 그런 선례만 만들면 이거는 먹거리 기본권이 해결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제 이거는 아주 이제 대단한 훌륭한 거지. 공약입니다. 예. 네. 아, 이거는 내가 볼 때 그 김은혜 후보가 이거를 관철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농장자님 좀 후원금 내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어쨌든 음, 그런데 여기서 김은혜 당선자께서는 이제 한술 더 떠 이제 또 하나 얹은 게 있습니다. 셋째,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모이는 학교에 한정해서 방학 중 급식 실시 또한 경기도교육청에 건의드린 바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고등학교 그 석식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는 고등학교겠죠. 이제 주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긍정적인 답변도 했다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경기도교육청에 질의를 해보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김은혜 이제 당선자죠. 이제 김은혜 당선자는 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석식 문제를 이제 공약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뭐 상당히 이제 학부모들하고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논의를 이제 많이 이제 거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학부모들 의견들인데 어쨌든 좀 이렇게 더 좀 들어보죠.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은혜 당선자는 그래도 이제 먹거리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것만으로도 정말 박수치고 싶은데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아침밥을 주겠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 저녁밥을 주겠다고 하고 근데 지난번엔 떨어졌는데 이번엔 됐으니까 좀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은혜 당선자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기 발표된 김은혜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협의 과정은 단계별로 학부모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의사를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내용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은혜 당선자가 그 이제 자기 이제 공약과 또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해온 거죠. 네. 그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자신의 이제 공약이라는 것들을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그죠? 예,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요, 이 공약 아이들에게 이제 저녁밥을 먹이고 싶은 그 심정적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급식의 주체는 영양교사죠. 주체가 빠져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뭐가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주체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두열 소장님이 제목으로 정한 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그래서 토론해 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주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현실성은 제가 봤을 때는 제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 260 뭐 웨더 그 예산 속에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이 됐는지. 그건 포함이 돼 있죠. 왜냐하면 6,000원이라는 단가 속에는 식품비만 있는 게 아니라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아니 그런데 정상적인 석식 운영이 직영으로 되려면 6,000원이면 돼요.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까 뭐 석식까지 가려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걸 정상적인 그 석식을 이렇게 하려면 그 인원이 이제 더 이제 추가로 투입돼야 되고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 가능해진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 단가 곱하기 급식 수 곱하기 급식 인원수 요걸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중식 6,000원 정도면 이제 급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6,000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여건이나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네. 선생님 말씀은 네, 그것이 이제 그 맞다 하더라도 네, 영양 교사들이 실제로 이거를 이제 수행하는데 그렇죠. 이제, 예, 동의를 할 거냐? 예, 이제 그 문제가 예, 예. 이제 확인이 안 됐다는 네, 거잖아요. 확인이 안 된 거고요. 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현실이 그렇고 그다음에 빠져 있는 게 이제 교육, 식생활 교육에 대한 건 전혀 언급도 없잖아요. 그냥 먹이는 걸로만 이제 상정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저는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영양교사 입장에서는 예, 예. 영양 식생활 교육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데 그건 또 완전히 뭐 고려 대상 뭐 고민도 1도 안 한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여기서 고려 1도 하는 게 또 하나가 보이는 게 친환경 농민이니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등만 나왔다면 그럴 수 있어. 사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친환경 급식 하는 데 많지 않으니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그 포스터나 이런 것들 쭉 제가 계속 혹시나 어딘가 있을까 싶어서 계속 몇 번을 봤는데 그 어디에도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이나 친환경 급식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초등학교 급식에도 새끼를 책임지겠다고 그건 했는데 농민의 입장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이죠. 예. 네, 네. 네. 학생의 안전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귀에는 그러니까 모 눈에는 뭐가만 보이고 모 눈에는 뭐만 들린다고 그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단어기 때문에 자꾸 보게 되는데 이 안에서는 그냥 고품질의 좋은 이런 단어들로 메꿔져 있지 실제적으로 그 삼시세끼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안에는 친환경 경기도의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네요. 그래서 좀 무서웠거든요. 네. 좀 예. 그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 생각에도 고등학교 급식을 직영한다 뭐 한다 이런 거 전에 그 전에 이제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직영으로 하겠다,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따라가야지 그냥 뭐 단순히 끼니 해결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지금 정명옥 선생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좀 예전에 영양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내 몸을 갈아야지 해서 그러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저녁 석식을 국가에서 해결해 준다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 제가 또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도 어느 쪽 한쪽의 소득이나 부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쪽을 익스트랙티브 이거를 착취해서 내가 배부르다면은 그 국가는 실패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제도가 이 공약이 학부모들에겐 좋은 공약이지만 이 이해관계자 모두한테도 좋은 공약이 돼야만 이거는 국가가 정말 좋은 국가다. 좀 그게 생각났습니다. 혁명적인 거죠. 그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이제 무상급식이 이게 이제 그 다 이게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뭐 있기는 있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무상급식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그 역할을 만들어내라고 학교급식법을 계속 이제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회가 몇 대에 걸쳐 오면서부터 이제 계속 그거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 고등학교 그 석시까지 이게 이제 무상급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단계를 몇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대단한 이거는 이제 김은혜 이제 후보가 이거를 성사시켜낸다. 이제 당선자죠. 김은혜 당선자가 이걸 성사시켜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거는 대단한 역사에 남는 그런 일이고 그렇게 남을 것이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방금 농장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몇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그래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 예산이 300억 정도 드는 것도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어서 제발 국가가 지원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석식을 고등학교만 일부죠. 고등학교만의 300 그 정도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하겠느냐? 맞네요. 맞는 말이네요. 이걸 해낸다면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일이네요. 혁명이라는 거고 무상급식도 그렇게 이제 무상급식도 이게 이제 이제 좀 이렇게 진보적이고 한 이제 그런 뭐 정당에서 뭐 지금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보편 이제 저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거고 그 지금의 이제 국힘당의 이제 전신부터 지금의 국힘당은 그걸 이제 무상급식을 이제 반대를 해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 국힘당은 이제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아니요. 국힘당은 안 했고 뭐 새누리당이나 뭐 그런 아니 그러니까 시절에 이제 지금은 김은혜 후보님이 이렇게 아니 이제 주장하고 국힘당의 계신데. 이제 그 전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보수당이죠. 이제 그 보수 정당이 강하게 있는 대구, 경북 이쪽에서는 무상급식이 가장 늦게 이렇게 늦게까지 되고 무상급식 비율이 제일 낮았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랬던 지역인데 그랬던 정당의 이제 후보자가 이 고등학교 석식을 무상급식으로 직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뭐 야 저기도 하니까 여기도 해라. 아직은 이게 이제 선례가 아니니까 이렇게 가면 오히려 그 나는 이게 좀 흐트러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뭐 돈이 막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혹시나 김은혜 당선자도 야 이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부가 안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이제 또 이제 그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할 거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근데 성남 지역에서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성사되게 네. 예, 그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는 도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를 성사시켜낸다 그러면 이 선례가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네, 김은혜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분당 8학군 시대를 열기 위해 고등학생들의 석식도 무상급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국의 학부모들에게는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김은혜 국회의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반대를 하시니까. 네. 성남 지역 학부모들이 잘 챙기실 수 있도록 6가지 과제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국회의원의 우선 이제 공약 사항이 맞는지. 그 공약집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두 번째, 공립만인지 사립을 포함한 고등학교인지, 그리고 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다섯 번째로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섯 번째로는 경기도 성남 지역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을 성남 지역 학부모들이 앞으로도 이제 잘 챙기셔서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은 지금 방송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때마다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두열 소장님이 아주 그 자료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쭉 그 추적하면서 이제 준비를 좀 해왔고 한데 제가 그래- 한마디만 예 보태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예, 이제 과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근원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분당의 8학군이라고 했는데 과연 8학군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8학군으로 가야 되는 건지. 네. 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생각나는 좀 대안은 있어요. 보니까 저도 오늘 이제 영양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저희 지역에 보니까 이제 어느 학교가 전체로 위탁하는데 영양 선생님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숙사 학교거든요. 조식 중식 담당하는 선생님과 이게 반대일 수도 있죠. 조식만 아니
중식만이 학교 급식이니까 예, 중식 거, 담당하는 거긴 100% 위탁이거든요. 100% 위탁인데 이렇게 교대를 한다고요. 조식 중식하고 이제 교대를 하는 거죠. 뭐 중식 석식은 또 다른 팀들이 이제 오는 거죠. 두 개 팀이 조식 중식 석식을 아이들의 급식을 이런 거는 좀 학교 선생님들도 좀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이제 네. 그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워라벨이 될 수 있으면 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괜찮은 거죠. 예. 아예 조식까지 해서 그냥 두 팀이 그렇죠. 돌아가고. 예, 예. 교대 근무를 정확하게 할 수만 있으면 네. 그리고 할 사람만 있으면 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는 제가 조식까지 계산해 오겠습니다. 분당 포함해서 해야 8학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애들 먹는 거 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위탁으로 가면서 우리 애들 먹는 거 정말 엉망으로 먹으면서 애들이 너무 불쌍하게 집에 오더라. 그런데 저희 큰애가 대학을 입학하면서 애들끼리 그 앉아서 농담을 했대요.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컵라면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편의점 일반적인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컵라면의 맛을 다 알 수가 있대요. 안 먹고는 저녁까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편의점에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또 맛이 다르대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먹어야 대학을 네.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맛을 그러니까 뭐뭐뭐 라면을 몰라? 그 맛을 모르면 그 학교 어디 못 가지 뭐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 심도 있게 라면들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그렇죠. 애들 그렇게 좋은 친환경 급식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좋은 거 먹이려고 노력해서 키워놓으면 끝에 가서는 시간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파락군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 짬짬이에 배만 채우는 먹거리를 먹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 모든 컵라면의 맛을 나는 다 알고 있지가 농담이지만 진담이거든요. 네. 예. 아 그럼 질문을 바꿔야겠네요. 대학이란 무엇인가? 꼭 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도 김은혜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을 찬성론자로 자리에 앉았지만 사실은 조금 주체가 틀린 것 같아요. 굳이 학교에서 저녁을 먹여야 되느냐. 차라리 그냥 뭐 착한 식당이나 선한 영양력 가게를 그 돈으로 먹을 수 있는 데를 늘려서 그 아이들이 식당도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를 학교에서 저녁을 해결하게 만드는 것도 조금 이게 좀 맥락이 잘못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이제 김은혜 당선자가 그 제기한 그 이제 세운 이 공약이 어쨌든 뭐 작은 단위에서라도 이제 반드시 나는 이렇게 실현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이것이 이제 중심이 돼서 전반적인 이제 어떤 뭐 토론에 나는 그 중심이 잡힐 거라고 봐요. 이게 실현만 되면 그러면은 이게 확산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어쨌든 뭐 김은혜 당선자가 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이제 그럼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이제 좀 저도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의심스러운 면이 이제 그 저기 뭐야 아까 얘기했던 그 바이든 날리면 이거의 재판 이거에 좀 재판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성남 지역에 있는 그런 학부모들과 이제 거기 이제 영양교사도 이제 같이 이제 학교 급식에 이제 중요한 이제 주체들이니까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아주 치열한 그런 그 실천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루 잠깐 짚었는데도 참 이렇게 허점들이 많은데 이게 실행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제들이 또 해결이 또 돼야 되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반드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제 그러기를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현이 되려면 일단은 이제 그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양교사 그리고 또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학생들이
그동안 석식을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맛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많거든요. 학생들도 주체로서 급식의 주체로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예산 해결해야 되고 인력을 충분히 해결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이들에게 정말 질 좋은 아까 이제 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급식을 확대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집에서 그 부모들이 바빠서 저녁 못 챙겨줄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교육과 함께 아이들을 챙겨준다면 나라의 미래의 힘이 될 수도 있죠. 예. 성남 분당 을 지역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제 당선된 그 김은혜 그 당선자가 이제 공약한 고등학교 이제 석식 그 개선 방안에 대한 그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한계도 많고 앞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려면 좀 많은 그런 저 난관들도 이제 난관들에 이제 봉착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한 만큼 이 공약이 반드시 좀 이 지켜지기를 좀 바라고 그리고 그 성남에 있는 그 학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런 학부모들 그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좀 이렇게 이 공약이 잘 지켜지는 과정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잘 지켜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그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